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GDP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액을 이제 GDP라고 하고요. 이것의 계산은 신기하게도 지출의 합을 계산해서 구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가계지출, 그다음에 I는 투자지출, 기업의 지출이죠. G는 정부의 지출, 그다음에 E는 수출, 그러니까 해외의 지출이죠. 해외의 지출, 수출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수입을 빼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DP나 GNP는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잘 산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교과서에 정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을 국토나 국적 기준으로 계산한 것을 GDP 또는 GNP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집 텃밭에서 배추를 키워서 김장을 담가 먹었다. 이거는 배추가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GDP나 GNP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배추를 키워서 그거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누군가 그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면 그건 시장에서 거래된 배추니까 그런 것은 생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만을 계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빵을 예로 들면은 밀을 생산해서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유통업자한테 밀가루를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통업자가 5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것을 빵집에 팔았다 그래요. 그럼 빵집에서는 이제 빵을 구워서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러면 소비가 사는 총 금액은 이 부가가치를 다 합한 2,500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밀이나 유통이나 빵집에서 발생한 이런 금액들, 이런 부가가치들은 다시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500원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복 계산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재라고 하는데 이 중간재 의 가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의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GDP, 그 다음에 국적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GNP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GNP보다 GDP가 더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생산한 것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어떠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GDP가 더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 실업률이나 금리, 물가 같은 이제 경제 지표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계 GDP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도록 하고 이 GDP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GDP, 실질 GDP, 1인당 GDP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경제성장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자동차 이제 생산량과 가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의 2016년도에 GDP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16년에 명목 GDP는 말 그대로 생산량과 가격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곱하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이제 2016년도에 명목 GDP가 되겠죠. 2017년에는 명목 GDP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8대 곱하기 2천만 원이니까 1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명목 GDP만 봤을 때는 명목 GDP가 증가했네, 뭔가 경제가 좀 더 나아졌나 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생산량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닌데 명목 GDP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 GDP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물가를 2016년으로 통일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0대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나왔다면 2017년도는 10대 곱하기 뭘 하냐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똑같이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대가 아니고 8대죠. 8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봤을 때는 다시 이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명목 GDP가 증가했는데 실질 GDP는 감소했네? 이걸 보고 이게 물가가 그냥 상승해서 GDP가 상승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때 더 많이 쓰는 지표가 바로 실질 GDP입니다. 자, 이 실질 GDP를 이용하면 1인당 GDP랑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데요. 1인당 GDP는 말 그대로 인구로 실질 GDP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여기 인구 10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도의 1인당 GDP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천만 원을 인구로 나눈 거예요. 100명 이렇게 해보면 80만 원 이렇게 되고 1인당 GDP가 보통 이제 GDP가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이 생산하는 금액, 그러니까 버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80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의 쓰임새는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때 명목 GDP를 사용하고요. 실질 GDP는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 변동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삶의 질과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17년도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1.7조 달러고 중국은 14조 달러니까 뭐 거의 10배나 마찬가지죠. 중국이 10배나 명목 GDP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걸 인구로 나눠봤더니 한국은 3,200달러, 중국은 1,000달러 이렇게 돼서 한국이 반대로 1인당 GDP는 3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 한 개개인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낮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표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되게 이제 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뉴스 보면 이제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명목 GDP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곧 순위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곧 추월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GDP의 추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었지만 지표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이 GDP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GDP가 경제 지표의 왕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에 비해서 올해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냐, 얼마나 감소했냐 그런 것을 반영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경제 성장률을 구하여라 이랬죠. 그러면은 올해 GDP에서 작년 GDP를 빼고 그러니까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냐니까 이렇게 작년 걸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는 작년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50%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제 성장률이 50% 증가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 실질 GDP가 올해라 그랬으니까 올해 실질 GDP가 150이고 올해 인구가 50명이라 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보통 GDP는 금액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100조였다면 여기도 3조 원이다. 이런 식으로 단위가 붙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고요. 자, 지금 이제 문제 2번을 푸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하고 실질 GDP를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선생님이 비율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율. 자, 2-1번 쌤이 만든 문제인데 요거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비율의 장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과자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이 됐다라는 똑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준을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100원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기준을 2021년으로 하면 150원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치가 달라져요. 보세요. 지금 100원에서 150원이 된 거죠. 근데 여기 기준이 되는 게 2020년이니까 여기는 100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 가격 인상률이 50%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분자는 똑같은데 이 기준이 되는 것이 150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3분의 1이니까 33.33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는 5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33.3%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언론이나 금융 상품 같은 걸 팔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친정부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기준 33.3%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덜 올랐네? 그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작년 대비 50% 올랐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뭐야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해서 반정부적인 정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이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건데 2016년 경제 성장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832에 비해서 865가 몇 퍼센트 증가한 거냐 그런 거죠. 그러면 865 마이너스 832를 해서 기준은 이제 832에 비해서니까 8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이제 이용을 하셔야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쌤이 계산기를 해보니까 3.96 정도 나오더라고요. 3.96. 그래서 3.966이었나? 뭐, 이 정도 되던데. 그래서 반올림 하니까 3.97 이렇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은,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X라고 해보면, 865에서 X가 된 것이 5.2% 오른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X-8655, 865에 비해서 이제 몇 퍼센트 오른 거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5.2가 된다.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보면 909.98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는 909.98조다. 이렇게 우리가 빈칸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 빌 게이츠 문제는 쌤이 안 풀려다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쌤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빌 게이츠 재산에 관련된 이런 뉴스인데 GDP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길래 GDP를 계산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빌 게이츠 계산이 900억 달러래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900억 달러면 우리나라 하나로 대충 얼마 정도 되죠? 0 하나 떼고 단위 올리는 거니까 90조 원 정도 되죠. 자, 이것이 미국 GDP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라고 나와 볼게요. 미국 GDP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X 중에서 900억 달러가 0.5%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X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것은 계산기가 없어도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X랑 이 2분의 1이랑 자리를 바꾸면 여기 2분의 1이 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2가 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80000억 달러.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은 단위가 4개 올라가죠. 우리나라 단위는 4개씩 올라가니까 18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GDP는 이때 당시에 미국 GDP는 18조 달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목 GDP, 실질 GDP,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은 내가 배웠던 단어에 이 정도를 느끼면서 뉴스를 읽을 수 있으면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경제 뉴스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